매일 먹는 밥 한 공기, 그 평범한 한 그릇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와 혈당을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올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쌀을 바꾸지 않아도, 먹는 순서와 온도, 그리고 조리법을 조금만 바꿔도 같은 양을 먹으면서도 혈당 반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거창한 건강식품도 값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마주하는 밥 한 그릇을 대하는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갓 지은 뜨끈한 흰쌀밥을 그대로, 심지어 밥을 먼저 먹는 식습관을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식후 졸음이 심해지고 다리가 붓거나 아침에 손이 퉁퉁 부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 혈관과 혈당은 더 쉽게 망가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르락내리락하는 혈당을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당장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재료와 조금의 시간, 그리고 바꿔보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혈당뿐 아니라 몸이 붓기, 식후 피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밥 한 그릇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70세 김영순 어르신은 평생같 지은 뜨끈한 흰쌀밥을 가장 맛있게 생각하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그렇게 드셨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사 후에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 졸음이 쏟아지고, 밤이 되면 다리가 심하게 붓는 겁니다. 아침에는 손가락이 퉁퉁 부어 반지를 빼기도 힘들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를 본 의사는 당뇨 전 단계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영순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죠. 약을 먹거나 힘든 운동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제가 제안한 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밥 짓는 방법과 먹는 순서를 조금만 바꾸자는 것이었죠. 방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갓 지은 밥을 바로 먹는 대신 냉장에다가 데워 먹고,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밥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밥에는 식초, 곡물을 조금 더하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만에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밤마다 화장실을 가던 습관이 줄었으며 아침 부종도 빠졌습니다. 특별한 약도 힘든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이 변화는 오직 밥 관리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상위에 올려진 밥그릇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밥을 뜨거운 상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플라스틱 속에 화학물질이 밥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용기에, 어떤 방식으로 데우느냐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밥을 갓 지어서 바로 먹는 대신 냉장고에서 12시간에서 24시간 보관했다가 재가열하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전분은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갓 지은 밥을 바로 먹었을 때보다 냉장고에서 12시간에서 24시간을 보관한 뒤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해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완만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만 단독으로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흰쌀은 전분이 잘게 쪼개져서 금세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남은 당은 지방으로 쌓이는데, 특히 내장 지방을 늘리는 주범이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에는 당뇨, 지방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흰쌀과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을 함께 섞어 드시면 됩니다. 비율은 처음엔 3대1로 시작해서 점차 1대1까지 바꿔보세요. 또 쌀 한 컵에 귀리가루나 아마씨가루를 한 스푼 넣으면 식감은 부드럽고 혈당 상승도 완화됩니다. 또 식사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메뉴를 먹어도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낮아집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단백질과 지방이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밥을 빨리 먹더라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순서를 지키면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낮게 유지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맛과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식초와 강황, 그리고 건강한 기름을 활용해 보세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탄수화물 분해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쌀 2컵을 지을 때 식초 한 작은술을 물에 섞어 넣으시면 됩니다. 강황 속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항산화 효과가 있고 여기에 후추를 조금 더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몇 방울 넣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지용성 영양소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기름은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안만 적용해도 장기적으로 당뇨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은 냉장 후 재가열해서 저항성 전분을 늘려서 드세요. 둘째, 식사 순서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입니다. 셋째, 식초와 강황, 건강한 지방을 활용해서 혈당 반응을 조절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이틀 동안은 밥을 지은 뒤 냉장고에서 12시간 보관했다가 재가열해 드세요. 다음 사흘째와 나흘째에는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밥으로 고정합니다. 닷새째에는 쌀 2컵에 식초 한 작은술을 넣어서 밥을 지어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귀리가루 한 스푼을 섞어서 취사합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강황 반 스푼과 후추 한 꼬집을 넣어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매일 밥 한 공기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식후 졸음은 줄었는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는지,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덜 붓는지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밥 한 공기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꼭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밥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